제가 58년생입니다. 네. 우리 그냥 한국 나이로 66세인데 우리 또래 이상은요 날때게 나라가 후진국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태어나갖고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굶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은 틀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밑으로 한 40세까지는 나서 보니까 나라가 중진국이에요. 중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교육도 많이 받고 해외도 많이 나가고 또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또 40세 이하짜리들은요 나서 보니까 나라가 이미 선진국 돼갖고 있는 거예요. 네.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보내거나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는 아까 우리들처럼 어쨌든 입에 풀칠이라도 허가 하루 한 끼라도 어떻게 안 굶고 버텨봐야 됐던 시절의 사람들은 틀린데 전 세계 아마 193개 유엔 그 가입국 중에 이런 나라 우리는 한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해오면서 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같이 사는데 지금 우리 여당에서 정치하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의 머릿속의 사고방식은 아까 66세 이상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다 해야 되고 다 거머쥐어야 되고 아까 특성과 개인을 말해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또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거 인정한 것에 되게 인색해요.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양성이나 다원성에 대한 그런 인정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40세 이하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아까 공천도 주고 당협위원장들도 많이 앉히고 또 당직자에도 앉히고 장관들도 많이 앉히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에 굉장히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한국 말을 쓰긴 해도 사고방식이 워낙 틀리니까 행동 양태가 워낙 틀리다니까요.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대변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든지 아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중년층을 받아들이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색하고 그다음에 또 저거 말이 길어서 좀 미안한데요. 그다음에 또 여당이 참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 국민의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진보 보수가 우리 정치 시작할 때만 해도 40, 40 중도 20이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30, 30 중도 40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저는 내가 체감 올해 정치를 하면서 체감한 바로는요. 저기 진보 20, 보수 20, 중도 60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60%의 중도 국민들은요. 한순간에도 생각 바꿔가지고 이쪽 찍으려다 저쪽을 찍을 수 있는 네. 정도로 완전히 그냥 스윙보터예요. 그때그때 자기들한테 이익도 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중도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에만 이렇게 함몰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중도에 있는 사람을 놓치니까 국민이 안 보이고 국민 속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여당이 가장 바꿔야 될 저는 자세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이 아쉬운 게 뭐냐면요. 뭐 아까 개딸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내가 지켜본 정치를 오래 했던 내가 지켜본 개딸들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네. 드러내지를 않아요. 네. 근데 어마어마한 뒤에서 힘을 발휘를 해요. 네. 혹시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그 저기 뭡니까 마스크 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이 마스크 걸 역할이에요. 마스크가. 낮에는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밤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주 모든 것을 능란하게 해갖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끌고 가는 네. 이 마스크 걸들에 의해서 끌려당기거나 휘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발목 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야당이 솔직히 참 뭐 한 번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농구를 하다가 뭐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리면 감독들이 뭘 해요?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합니다. 탁 입술을 불어가지고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요. 왜냐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일단 선수들의 마음을 다 잡고 또 정신무장을 하고 그렇게 새롭게 또 그다음 게임을 뛰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하거든요. 지금은요. 진보고 보수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작전 타임을 요청할 시간입니다.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돼. 이대로 가가지고는 게임 개판됩니다. 뭐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저도 지금 완전히 뭐 참패를 하게 되고 지금은 여야가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서 조금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 너무 극단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요 자멸됩니다. 자멸. 완전히 자책골 나와요.
이렇게 정치권 자체가 다 아주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어떤 국민들 지난번 대선 때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4년 동안 이낙연이 1위였습니다. 네. 지지율. 4년 동안 이낙연이 지지율 1위였다고. 네. 1년을 안 남겨놓고 이낙연 36%, 이재명 32%, 저기 뭡니까 정세균이 8%, 80%에 가까웠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야당은 어떠냐? 홍준표 4.6%, 유승민 2.2%, 네. 원희룡 1.2%, 나머지 1% 이하. 10%도 안 됐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1년도 안 남겨놓고 40%에 육박했다니까요. 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얼마냐? 아마 이 토를 이렇게 불었다고 한다 그런다면 0%라 그런다면 뭐 바보라 그럴 거예요. 0% 이하였어요. 정권 교체 가능성.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권이 교체됐어요. 누가?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는 개딸들하고 극우들이 그렇게 광화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피우니까 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침묵하고 있는 말하지 않는 시끄러운 소수 말고 말하지 않는 완전히 침묵하는 다수 60%가요 조용하게 정권을 바꿔버려요. 교체를 해버려요. 80%를 넘어뜨려버리고 10% 당해서 이기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누구냐? 중도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루아침에 정권 완전히 훅 불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것. 야당 완전히 진짜 풍비박산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금 정치권이 코앞에 닥친 그런 위기를 국민들의 지금 분노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노하고 있다는 걸 못 깨달고 있다니까요. 네. 저는요 이 기회에 오늘 이 방송에 내가 꼭 좀 하고 싶은 네. 얘기가 하나 네.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호남 사람으로서 그냥 어떻게 서울에 와갖고 조금 뭐 정치적으로 좀 잘 돼갖고 해갖고 그래서 호남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호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 발전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호남. 그런데 지금 호남이요. 대한민국 국군이 뺑뺑 돌아가지고 이제 호남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국군이 호남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내가 미국 사례를 들겠습니다. 네. 미국의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주가 있죠. 네. 캘리포니아 주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최고의 두뇌들이 그리 몰려가고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고 어마어마한 IT 기업들을 포함한 이런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리고 수도권으로 몰리듯이 옛날에 부산 대구로 몰리듯이 울산으로 몰리듯이 막 사람들이 몰렸어. 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이제 회사를 못 나오게 하고 재택근무를 시켜봤어. 네. 그랬더니 직원들이 안 나오니까 월급 외에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이게 회사가 좋았었어요. 회사만 좋은 게 아니라 집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8시간 근무할 것을 3시간, 4시간만 집에서 작업을 해도 그것도 완전히 뭐 속옷만 입고 앉아서 해도 편하게 있어서 해도 너무 잘 돼.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그렇고 아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굳이 회사 나갈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아까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값 비싸고 땅값 비싸고 하듯이 월 500만 원이요. 월세가 500만 원. 월세. 전세금도 아니고 월세가 500만 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재택근무를 하면서부터 500만 원씩 주고 거기 앉아 집에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싼 데로 나오다 보니까 텍사스까지 나와버려. 워싱턴주까지 가버려. 네. DC 말고 워싱턴주까지 가버려. 그래갖고 점차 지방으로 내려와. 지방으로 내려다 보니까 아니 많은 두뇌 근로자들이 지식 근로자들이 지방에 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따라 내려와 버려. 네. 거기가 일할 사람들 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거의 다 옮긴다. 보잉사도 옮기고 뭐 구글도 옮기고 막 다 옮긴단 말이야. MS도 옮기고 다 옮긴단 말입니다. 막 지방으로 옮겨버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안 했었던 말하자면 뭐 우리가 지금 그 나라 아니니까 그냥 좀 합시다.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거의 인류대학교에 속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아까 그런 인재와 인물들을 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막 우수 학생들이 몰려오고 네. 우수 학생들 올리니까 취업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네. 되니까 인류 일자리들이 지방에 생겨. 인류 일자들이 지방에 생겨갖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갖다 쓰다 보니까 그 지방 대학교의 대수가 올라가고 미달은커녕 막 대수가 올라가. 이런 식으로 발전한 걸 봤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경제나 산업이 어떻습니까? 완전히요. 그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로 네. 발전하거든요. 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나 네. 아니면 풍력 중에서도 육상풍력이나 해상풍력이요. 네. 근데 경상도 바다나 네. 강원도 바다는 200m, 250m 해가지고 이 풍력 발전소를 세우기 어려워. 네. 그런데 신안은 15m, 20m예요. 네. 영광 네. 또 저기 뭡니까 부안 아니면 저기 군산까지 이 남해안하고 서해안 쪽에
광주 전남 전북 쪽에 이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말하자면 앞으로 많이 생산될 네. 수 있어요. 이걸 수도권을 가져오려면 교통 비용 때문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 누구들이 내려와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워싱턴이나 텍사스로 빠져나오듯이 이제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있던 기업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 찾아서 전라도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 지금 광주에 있는 말하자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차 말하자면 전기차 수소차, UAM 아니면은 자율주행차로 바뀌어야 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그쪽에 많이 들어서게 되고 또 아까 전 신재생 에너지 하려고 그런다면 그런 거 시설하는 그런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해야 되고 또 저기 요즘 이제 고흥에서 항공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같은 여수의 석유화학단지도 이제 말하자면 그린 수소에다가 화이트 바이오 쪽으로 바뀌게 되고 2차 전지도 그쪽에 생기게 되고 광주 전남이요 지금 땅 잡아놔야 됩니다. 기업도 좋게 얘기해서 지금 잡아놓은 게 제일 쌉니다. 이제는 광주 전남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정치,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도지사, 시장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건 놔두고 맨날 누구 비오나 하고 누구 가서 온 몸으로 가서 막아내고 거의 마치 영웅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시켜달라. 이런 노릇을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는 정치의 정치의 전남에서 삶의 전남, 삶의 광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복이 막 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뭐가 전부 기운이 오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네.